있는데 좀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가 이제 질문이 없으신데 저도 공부하면서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이제 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경제적 회사 측면인데 한종 A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방 난이도와 진입 장벽 측면에서 좀 해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토시님께서는 경제적 회자에서 기술적 우위 그 자체는 견고한 해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좀 높다고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그런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쟁사들의 투자를 넘어서는 R&D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한계 요용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입한 비용에 대비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차별화 정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술 모방이 특허나 정부 승인, 인허가 등으로 원천적으로 막혀있지 않다면 그 자체가 견고한 회자의 근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견지에서 배도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종 ACS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이제 삼성 SDI하고 협업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5세대 순행식 ESS 냉각 솔루션을 상용화했고 이제 3, 4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냉식입니다. 그래서 5세대부터 이제 순행식이고 이제 냉각 플레이트, 칠러, HVAC 모듈 같은 그런 이제 액체 냉각 기술의 원천 특허와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잡한 열관리 설계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종 ACS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공조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10년에 걸친 R&D로 화재 안전, 냉각, 제어 관련 기술을 축적해왔고 이런 노하우를 단기간에 모방하는 것은 거의 이제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물이 흐르는 냉각 플레이트 구조에서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고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높은 기술력과 경험, 거기에 따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BMA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피소재 변경을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런 노하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소재가 냉매나 순행 루프 속에서 15년 이상 버텨야 한다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이제 ESS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위해 가지고 금속하고는 좀 다른 사출이나 성형, 접합, 용접, 밀폐, 부식 제어 같은 공정이 요구되고 장기간 동안 신뢰성이나 내구성이 확보된 설계 시험 데이터 등 인증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경쟁사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특허예요. 그래서 이제 한중 ACS가 순행식 ESS 냉각 관련해가지고 원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건 이제 후발주자들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순행식 ESS를 생산할 수 없도록 막고 우회하여 생산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환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허야말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열쇠다라고 강조한 바 있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좀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종 ACS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기술이 드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해자 효과가 더 직접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들이 이제 최근에 취득한 그런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향후 10에서 20년간 기술적 우위를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사례를 봤을 때도 상용 납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가 이제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어떤 사례를 쌓아가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쌓아가지고 실제 이제 그 공급하게 됨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데이터나 신뢰성 측면에서 이제 신규 진입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격차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로 이제 대형 계약을 따내고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마다 냉각 장치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훨씬 더 이제 후발주자에 비해 가지고 많이 축적했다라는 점이 좀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혜자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경쟁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우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확실히 그런 그 비용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경쟁사 대비해 봤을 때 이제 잠재적인 경쟁사 대비해 봤을 때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환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공급사가 이제 현재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강력한 그런 락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냉각은 이제 화재암과 수명에 직결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검증된 그런 시스템을 쉽게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중 NCS에 계속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제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고 하면은 더욱더 이제 이런 우위가 확고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봤을 때 이제 그 버티볼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원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특허가 2,800건, 그 다음에 출원 중이거나 공개된 특허도 800건이고, 등록상표도 이제 1,700여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경쟁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우회해가지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체 특허군을 갖고 있어가지고 특허 대 특허의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혜자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버티블 홀딩스의 이제 경쟁사들도 글로벌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혜자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 경쟁사 대비해 봤을 때는 이제 견고한 혜자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김 효과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고객사의 어떤 선의와 호혜성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보게 되면은 Nobody gets fired for buying Liber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안심감이 고객 유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그런 신뢰와 안심감은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버티브나 슈나이더 같은 복수 벤더의 장비를 교차 채용하고 있는 그런 그 사례도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제 절대적인 고객 락인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협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중 NCS는 GPM 추이가 좀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고, 이제 이게 분기 기준으로 본 그런 이제 GPM 추이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GPM 추이가 2023년에 2.23,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그 2.23%에서 이제 24년에 15.24%로 이제 급증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분기별 데이터가 이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수익성이 높은 ESS 부문 위주로 재편되면서 24년 GPM이 이제 15.24%로 이제 개선됐고, 25년에는 이제 매출이 이제 24년 2분기에서 4분기
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GPM이 더 높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되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GPM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자동차 부품 위주의 시절에는 낮은 협상력으로 수익성이 저조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1차 협력사에 이제 판매하는 구조여가지고 2차 협력사라는 점에서 더욱더 이제 그런 협상력이 낮은 구조임을 이해할 수 있고, 보게 되면은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평균 GPM도 대개 이제 10에서 15% 내외라고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비교해 봤을 때 ES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우위 바탕으로 하는 이제 그 고마진 사업으로 볼 수 있고, 24년부터 봤을 때는 이제 그 순행식 시스템의 본격 매출 발생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영업이익률은 약 5%에서 6%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NCS는 세계에서 이제 대체 공급자가 없는 유일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이제 삼성 SDI가 주요 이제 그 고객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격 협상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서로 그 호혜적인 그런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DI의 협상력이 우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22년에서 23년까지는 이제 그 적자를 시현했기 때문에 초기 공급 단가가 낮았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앞으로 이제 우위가 역전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중 NCS가 이제 추가 고객사를 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SS 수요가 급증되다 보면은 이제 그 공급 능력이 제한되게 되면은 이제 한중 NCS가 물량을 선택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때 이제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가격 협상의 레버리지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통제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한중 NCS가 좀 절대적인 비용은 작지만 전략적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자본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R&D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과 자동 설비 도입에도 이제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인건비를 낮추는 그런 반면에 직원 교육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자본을 지출해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내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지출하고 있고, 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상장 후 공시된 판관비 내역을 보게 되면은 좀 주요 항목들이 매출 성장 대비해서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버티볼딩스 같은 경우에는 GPM 추이가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제 가격 협상력이나 원가 관리 능력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까지만 해도 이제 고객하고 맺은 공급 계약 상당수가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이어가지고 원가 인상분을 제때 점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at times in the past we did not accurately anticipate the magnitude of inflationary increases in cost of our materials, freight, and labor, as a result of which such cost increases were not immediately reflected in the prices for our offering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혹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 가격에 반영을 못했었다라는 거를 이제 SEC 공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버티볼딩스의 가격 교섭력이 이제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AI 시장이 급격히 이제 23년부터 좀 확대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2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신규 수주의 가격을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고, 이제 23년에는 매출 총이익이 덕분에 이제 48%나 증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미주나 유럽 시장에서 고객사에 대한 가격 인상에 성공해가지고 마진을 끌어올렸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margin increased primarily due to higher sales volumes and pricing actions in addition to leveraging our fixed c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점차 수요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가격 결정에 이제 비교적 주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용 통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판관비 증가율을 11.4%로 억제해가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경영진은 이제 22년에 이제 제조 원가 절감과 본사 비용 감축에 힘썼고, 그 결과 이제 23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0%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제 B2B 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지출할 수 있었고, 인건비 측면에서도 이제 다소 늘었지만 이제 생산 능력 확충에 따른 거고, 매출 증가분 대비해 봤을 때 인력 증가분은 적어가지고 노동 생산성은 향상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 배치 측면에서는 이제 한중 ACS는 이제 앞서 이제 비용 통제 측면에서도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향후 이제 성장 잠재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에 이제 좀 그 자본 지출에 집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캐파 증설이나 아니면은 해외 시장 대응 이런 데 이제 좀 확장성을 그 비용 지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R&D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연매출의 5에서 6% 이상의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이제 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107.39%로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낮아졌다라고 보여지고, 24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가지고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제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영진 보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수준이어가지고 이제 경영진이 당장의 보수 극대화보다는 주가 상승과 회사 가치 제고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버티볼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 확충과 신제품 개발, R&D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도나 미국의 새 생산 시설을 가동해가지고 이제 열관리나 모듈 솔루션 공급 능력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22년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이제 좀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본 조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2020년에 이제 상장 이후에 차입금을 활용해가지고 인수 및 운영자금 조달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보게 되면은 좀 EBITDA 대비해가지고 좀 그 부채 비중이 이제 2에서 3배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업계 평균하고 유사한 레버리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돼가지고 유동성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위한 M&A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생산 여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 모니터링 기업이나 아니면 크고 작은 그런 이제 고밀도 냉각용 쿨런트 분배 기술 같은 걸 보유한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제 성장에 필요한 그런 그 인수 합병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인수합병 전략이 이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영진 보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다고 인식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성과 상여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2년에 성과급이 줄어가지고 총 보수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주주 가치 제고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게 되면은 한중 NCS는 성장성과 해자를 감안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범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예상 순이익이 88억인데 이제 25년 10월 31일 현재 시총은 4,179억 원으로 이제 47.5% 정도의 이제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26년 예상 순이익은 196억 원 수준으로 이익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성장 추이는 이제 ESS 시장 성장이나 고객사 확대 및 그에 따른 가격 협상력 확대에 따라서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멀티플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장도 글로벌 증시에서 냉각 기술주에 주는 높은 멀티플을 고려하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뛰어나다 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중 NCS 주가는 상장 이후 꾸준히 우상향했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성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이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멀티플 프리미엄 요인으로 이제 세계 유일 수랭식 냉각 ESS 냉각 시스템 양산 기술의 희소성하고 이를 보호하는 특허 그리고 향후 수년간 30% 이상의 전방시장 고성장 그 다음에 SDI의 납품 레퍼런스와 높은 전환 비용 그 다음에 각국 이제 정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수혜와 이제 그 탄소 중립 트렌드 같은 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2026년 기대 순이익 196억 원을 기준으로 본 FPER 21.32는 상당히 현실적인 가격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티볼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은 최근 주가 흐름과 실적 개선으로 크게 상승해가지고 이제 24년 중반까지 이제 버티브 주가는 AI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했고 시가총액 339억 불에 달했고 이제 그 현재 TTM PER이 72.2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트렌드에 따라서 전방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이다라는 걸 감안할 때 현재 점유율이 지켜질 수만 있다면은 안정적으로 지켜진다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멀티플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수의 경쟁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특허가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방해해주는 그런 논리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환 비용과 고객사와의 신뢰관계에 기대어서 이제 공급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격을 손쉽게 인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었고 기술 경쟁 측면에서도 R&D 비용이 꾸준히 소요될 것이다 라고 전망된다는 점에서 현재 멀티플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AI와 같은 기술적 메가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보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훨씬 가팔랐다라는 점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지점입니다. 즉 AI 트렌드가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AI가 녹아들고 있는 현 시점에는 인프라 기업들보다 직접 소비자로부터 AI 활용에 따른 지불 용의를 돈을 수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AI가 지속될 트렌드라고 생각한다면 AI 트렌드의 지속성은 지금 현 시점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드웨어 및 인프라 기업들보다는 AI를 활용해서 BM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버티볼딩스와 한중 NCS에 대한 좀
그런 분석과 거기에 대한 발표를 마쳤고 여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쉬었다 오면서 Q&A 해주시면은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